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이런 말 정말 너무 귀에 질릴 정도로 많이 듣잖아요. 사실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공감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인간관계 연구자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이케스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연구들을 쫙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겠죠. 이 책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공감을 측정하는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공감 정확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측하는가, 이런 정도를 말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이 공감 정확도의 수치는 서로에 대한 정보의 양, 그러니까 너와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어, 이것에 따라서 정확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낸 친한 사람일수록 서로 간에 알고 있는 게 많겠죠. 매일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는 어때요? 공감 정확도가 높아야 되죠. 서로 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측할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경험하니까 더 많이 알 것이다. 이렇게 사실 예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 예. 결혼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남편이나 아내의 생각이나 감정을 추측하는 정확도가 점점 떨어진대요. 근데 오래 산 부부들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지 못해 이런 걸 전혀 의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혹시나 그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저 인간을 잘 아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그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좀 심심찮게 주고받잖아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지, 이렇게 믿어요. 이 말은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단정 짓는 일이 많다는 걸 사실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던가요? 그럼 좋지만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거는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초에는 내 남편이 원빈이나 강동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남편이 그런가요? 생각도 변하고 눈도 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초기에 가졌던 생각들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 아내는 이래, 내 남편은 이래,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는 거죠. 도장을 탁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부부 사이의 고정관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간의 공감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이걸 알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멀어지는 거죠.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데이터 과학자인 알리스 짜오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되게 연애 초에 어떠세요? 하루에도 정말 잘 일어났어, 뭐 먹었어, 지금 뭐 해, 뭐 간식은 먹었어, 언제 퇴근해, 뭐 보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됐을 때 이분의 남자친구가 우리 1년 동안 이런 메시지 주고받았어 라며 정리한 내용들을 선물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문자를 정리해서 받은 선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리스 짜오가 이번에는 그 결혼 전부터 쭉 주고받았던 6년간의 이제 메시지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결혼 전에 비해서 또 연애 초기에 비해서 뒤로 갈수록 문자 메시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이 점점 없어지더래요. 사랑해 이런 단어들의 사용도 눈에 띄게 줄더랍니다. 자기야 사랑해 이런 단어들이 있었던 자리에 결혼 후에는 집, 그래 이런 단순한 단어들, 내용들이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연애 시절에는 형용사, 보어 이런 걸 많이 쓰면서 메시지가 길어요. 근데 점점점 짧고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는 자기야 점심은 먹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았으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더 시간이 가면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더 이상 미사오구 같은 거 쓰지 않아도 우린 사랑하는 사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공감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이걸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6년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의 양, 내용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10년, 20년, 30년 된 부부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력했지 나 엄청 노력했지 안 했겠어? 근데 이 인간이 안 변해. 이 인간 안 변하는데 나 혼자 노력한다고 안 돼. 나는 잘했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길게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어떻게 나오는 동안 남편이 뭘 잘해 먹었나, 어떻게 잘 지냈나 싶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좀 살펴보게 되잖아요. 남편 눈에는 이게 뭐 검사나 뭐 감시 뭐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개 할 말 중에 딱 하나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줄 아는가 봐. 100개 중에 1개만 말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심각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아차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 나는 많은 순간에 내가 더 많이 참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할까? 왜 남편은 노력을 안 하는데 나만 노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그래서 서로의 공감 정확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저는 한 가지 백트래킹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시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는 게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봤을 때 내가 막 어떻다라는 것을 넘겨짚는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딱 보이는 사실만 말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을 한번 똑같이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막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막 집이 막 뭐 빨랫감이 여기저기 있고 막 장난감이 안 치워져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딱 보고 욱하고 화가 올라오잖아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제발 한번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기 전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집이 좀 많이 어질러져 있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많이 바빴어? 그럼 집에 있던 뭐 아내나 남편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대답을 듣고 한번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많이 바빴어.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오늘 이렇고 저래서 많이 바빴구나. 오늘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먼저 이렇게 뭐 행동이든 언어든 공격을 받게 되면 맞아 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너는 잘했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라고 이제 내 말의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인간이 원래 그래 이 인간이 변할 리가 없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가능합니다.